네, 우리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진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수학능력 시험 중에 근현대사 이때까지 우리가 정리해 있던 것과 어떤 점에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5번 문제 5번에 11번이네요. 다음 가상대화가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에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아진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네. 이거는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오게 되는 1882년 이모군란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으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는 조청 상민수중 무역장정이 체결이 되어서 청나라 상인들이 오늘날 서울에 양화역이라고 있는데요. 양화동, 양화역 일대를 에서 이제 입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죠. 계양장이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조선이 청나라 속국으로 규정이 되는데, 네, 그 문서가 조청 상민수중 무역장정이고요. 한편 일본하고는 재물보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어서 일본 경비병이 조선에 처음으로 합법적인 주둔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자, 1번 광무개혁.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의 연호 광무로 정해졌을 때 개혁이 되는데요. 1897년 대한제국이 시작되니까 그때라고 봐야 되겠죠. 2번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의 일입니다. 대구에서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후원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 신민회는 비밀 결사 단체였고요. 그리고 또 한편 국제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가 후원을 했었죠. 배대, 양기탁, 영국인 배대, 우리나라 사람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된 신문이었습니다. 3번 러시아가 전령도 조차를 시도. 전령도는 이게 이제 동해에 있는 섬인데 러시아가 남하를 하면서 우리나라 섬을 50년 또는 100년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요. 이건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었던 아간파천 시기 때 얘기가 되고요. 1895년부터 1896년 사이의 일이 됩니다. 4번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 황무지 개간권을 일제가 요구한 건 1902년 이제 철도를 좀 부설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러일 전쟁 중에 요구한 건다. 1904년 때 본격적으로 요구를 하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황성신문 그리고 보안회가 나서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이 공부가 조금 덜 돼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까다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한 10번은 정독을 해야 합니다. 사실 10번이 아니라 20번 정도 이상을 해야 근현대사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실력이 평생 어디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실력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교과서를 정독하시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주 강의 자료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요.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 그리고 이어서 95년 거문도 사건, 영세 존립국 논의, 1889년 반공령, 동학농민운동, 일미개혁, 아간파천, 독립신문, 대한제국 1897년이죠. 만민공동회, 대한제국 국제 활빈당 이런 자료를 올려드리면서 개약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 정독해서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연히 이 내용 중에 한 문제는 매년 수능에 나오죠. 올해라고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나오는 기준이 있고 그 범위가 있는데 그걸 알고도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이야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부분인데요. 네. 다음 12번 문제군요. 11번부터 20번까지가 근현대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10문제가 근현대사에서 나왔던 거죠.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인데 가의 러일 전쟁은 1904년의 일이거든요.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채용하게 되죠. 1904년. 나의 고종이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된 건 1907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강제 퇴위는 1906년, 군대 해산이 1907년 이렇게 되는데요. 서울 진공작전, 그러나 일제 반일을 실패하게 되는데 가나 사이는 결국은 러일 전쟁 이 시작된 것부터 군대 해산 사이 1907년까지 즉 1904년부터 1907년 사이의 일을 묻고 있는 건데요. 1번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도중에 설치가 되는 기구입니다. 2번 노비안건법 이거는 고려시대 광종이 후삼국시대 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풀어준 것으로 왕권 강화 정책이었죠. 3번 홍경래에 나는 1812년 순조 때 일어난 것이죠. 서북지역, 평안도 지역의 차별에 반발한 것이었고요. 4번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기는 게 1905년 일사조약이거든요. 근데 일사조약이 1905년 10월경에 일어나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고 이거는 근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5번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크게 여러분들 어려워하시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이쪽 강의 자료를 보면은 1902년 제1차 영일동맹,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 개시, 2월 달에 한일 의정서, 그리고 8월 달에 제1차 한일 협약, 그리고 이제 1905년 7월 달에 가스라테프트, 1905년 2월 달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이 되고요. 7월 달에 가스라테프트 밀약, 8월 달에 제1차 영일동맹, 9월 달에 포스모스 강화 회의에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일본에게 항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돼버리는데 외교권이 박탈당하죠. 이게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일사조약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음력으로는 이제 10월달 일이고 양력 11월. 그리고 1907년 우리 군대가 해산이 되는 정미 7조약이라는 게 맺어지는데 그걸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1909년 기후각서에서 사법권이 박탈당하고 1910년 한일합방으로 우리 역사에 아주 치욕스러운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한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 국권이 피탈당하는 과정이라 출제 빈도가 대단히 높죠. 여러분들에게 자료도 잘 정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좀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수학능력시험 13번 문제인데요.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키워드를 잡아야 되죠. 끝에 1시간 뒤 전 세계는 아리아 같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조선왕이 궁궐에서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다. 아간파천 얘기죠. 1895년에서 96년대 일이 되겠습니다. 아유, 참, 왕이 결국 다른 나라 공사관에 대피해야 될 정도의 상황. 너무 안타깝지만 조선이 또 대한제국이 결국 너무 맥없이 무너지게 되는 장면이 되는 거죠. 1번 을미사변이 발생한 거는 1895년에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시해당한 거고 여기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같은 1895년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1895년
95년 일미개혁, 그 다음에 김웅집 내각, 96년 아간파천, 독립신문, 그리고 1897년 대한제국 설립. 이 3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배경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보다 좀 앞에 일어나야 되는데 1번 일미사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유시 참변은 이건 1921년 일제가 우리 민족을 억압하자 독립운동가들이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적세군, 러시아 공산군이 좀 도와주고 독립운동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러시아 적세군의 배반으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대참사가 일어난다. 이를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3번에 대한국 국제는 일종의 대한제국 헌법이 되겠습니다. 1899년에 반포가 되죠. 4번 만민공동회는요. 1896년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독립협회가 1898년 모든 백성들 다 모여서 토론하자. 이게 만민공동회고요. 여기에 관리가 참여하게 되니까 관민공동회로 또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파천의 배경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요. 고종이 아간파천에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3번, 4번 같은 일들입니다. 5번,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건 1905년 일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1906년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그 회의에 우리나라 특사를 파견하면서 일사조약이 원천무효의 조약이라는 걸 선언하고 독립을 지지해 줄 걸 호소했던 사건이지만 결국 일제는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고요. 그의 아들 순종을 황제로 있게 만들었죠. 이렇게 대한제국이 국제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매우 우리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국제정세는 이 정도로 냉혹했던 거죠. 자,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 1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염해 주시고요. 관련된 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82년 임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85년 거문도 사건, 영세존리국 논의, 그리고 1889년 반공령, 1894년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1895년 일미개혁, 4차 김웅집 내각, 1896년 아간파천, 독립신문, 독립협회, 1897년 대한제국, 그리고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덕수궁이 대한제국의 정식 궁궐이 되고요. 1898년 만민공동회, 관리가 참여하니까 관민공동회, 그리고 고종이 독립협세를 해산시킵니다. 1899년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제국 국제가 반포되는데 여기에서는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참작한다는 의미에서 온건한 개혁을 하겠다고 표방하는데 그걸 구본신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900년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 활빈당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활빈당까지는 특별히 모르셔도 될 것 같지만 나머지 사건 순서도 잘 주의하셔야 되겠고 내용들을 꼼꼼히 좀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4번 문제 한번 보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6.25 전쟁은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1번 북한군이 남침해서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이 되고요. 그 다음은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38선을 넘게 되죠.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고요. 그리고 서울 수복해서 38선을 넘게 된 날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압록강까지 마침내 우리 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도착하지만 100만 명 중공군의 개입으로 흥남철수를 수업 때 배웠죠. 흥남철수. 그리고 이어서 1월 4일 서울이 다시 뺏기고 철수합니다. 또 노래도 배웠잖아요. 구세하라 금수나 일사후퇴.
1951년의 일이고요. 그리고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게 1953년 7월 27일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 3년 1개월에 걸친 6.25 전쟁, 우리 민족의 엄청난 비극인데 끝나게 됩니다. 1번 한인애국단은 1931년 상하이 지역에서 김구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고요. 윤봉길 이거는 1932년에 일어나게 되죠. 상하이 흥커공원에서 발생하고요. 2번 운요 사건은 1875년, 이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1876년 일본하고 수교하게 되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3번 5월 10일 총선거는 1948년 최초로 시행된 총선거로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재헌국회에서 헌법, 초대 헌법 만드는데 그날이 7월 17일 재헌절이 되겠습니다. 4번 인천 상륙 작전과 서울수복, 이게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에 의해 전기가 마련된 계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5번의 신미양요는 1871년 미국이 이제 평양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죄송합니다. 1868년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 일어난 게 원인이 되었어요. 1871년 미국 배가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걸 신미양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장군으로는 어제현 장군이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고요. 장수의 깃발 숫자기를 뺏기게 되죠. 그래서 그 숫자기 깃발을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가지고 있다가 비교적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해군사관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14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 관한 건데요. 1950년 6.25 전쟁,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고 유엔이 천정 결의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내가 더 원수라고 하죠. 그 유엔군 총사령관이 지휘했고요.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10월 1일 38선 돌파, 국군의 날, 압록강까지 도달하지만 중공군 개입. 그리고 흥남철수가 이때 일어났죠. 12월 달 일이고요. 1951년 1사 후퇴, 서울을 버리고 또 다시 후퇴, 구스야라 금수나 얘기도 했고요. 1953년 소련이 먼저 휴전을 제의합니다. 이승만과 국민은 반대했지만 그러나 결국 전쟁에 지친 국제 여론에 따라 휴전이 성립이 되게 되죠. 자, 이 부분이 출제가 된 배경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열 문제 한번 설명드렸고요.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상하이에서 수립된, 상하이에는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 자, 독립신문은요, 1896년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발행이 된 독립신문이 있고요.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발행된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두 개 좀 구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상하이에서 수립된 기간의 독립신문이라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통지하 교통국, 이건 우리 비밀 군자금 같은 걸 마련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었는데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유용합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일제에 억압을 받아서 조직이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장룡령은요, 18세기 후반 정조가 만든 왕실 친위부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원산학사는 1883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이죠. 함경남도 원산 지역에서 만들어졌고요. 3번에 홍범 14조를 반포. 이게 저 1894년 가보게요. 2차 김홍집 내각 때 반포되는 건데요.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일제 억압이긴 하지만 개혁 조치였죠. 4번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위임 통치를 좀 받자라고 주장했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설치한 기구가 국민위원부가 되고요.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미군의 지원 속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대 대통령이 되게 되죠. 네, 그래서 국민위원부는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하고 연계되는 걸로는 4번이 제일 가깝게 있어요. 국민위원부. 5번에 정우의 선언은 1925년 순종이 승하한 다음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사회주의자들이 이 60만세 운동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독자적인 힘으로는 애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민족주의자하고 연대를 해야겠다고 선언하게 되는데 그게 정우의 선언이고요. 이 정우의 선언의 결과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신간회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우의 선언, 조선민흥회, 신간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되는 키워드가 되겠죠. 일단 이 문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지금 수학능력시험 문제 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꼼꼼히 정리해서 이런 부분에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3주차 강의 내용에 보면은요. 그래서 원인 1차 세계대전, 파리강화회의, 민족 자결주의, 신한청년단의 김규식, 대한국민의 이승만. 이승만은 미국 파리강화회에 가는 데는 실패. 그리고 만주 길림에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대종교 중심으로 발표가 되고 도쿄에서 조선 독립청년단의 유학생 채팔용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3.1운동, 독립선언문은 최난선, 공약선장은 한용운, 종교계 33인가 학생이 주도했는데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독립선언을 하고요. 고종의 승하이를 기한 거죠. 순종 승하이는 60만세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은 비폭력적이지만 나중에 폭력운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하면 좋겠죠.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요. 일제는 문화통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를 전환하죠. 사회주의가 1920년대에 우리나라 국내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화성 제한미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간디 비폭력운동, 중동의 민족주의 운동 등이 3.1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을 주장해서 국민위원부 설치를 나서게 되는데 이 장면이 출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그 1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유공자 공훈록인데, 네. 1925년 나주역에서 일본인 중학생이 29년이군요. 강주 여자 고등부통학교 학생을 성희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주의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이건 광주학생운동이죠. 1929년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주학생운동하고 1929년에 일어난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는요. 1927년 자화합적으로 만들어진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는 게 예로부터 출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1번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 1880년에 일본의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수입한 책이 조선책략인데요. 그 조선책략에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중국하고 친하고 일본하고 연결하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안동 지역의 유생 이만수는 여기에 반발해서 영남 만인소를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1880년 일이라 훨씬 이전의 일이 되고요. 2번
통감부는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있었죠.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인데 안중근 의사에게 살해당했고요. 살해가 아니라 사살됐죠. 사살 되었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에 아주 큰 획을 그었는데요. 통감부 방해와 탄압으로 좌절되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는 총독부입니다. 통감부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는 조선 총독부로 바뀌잖아요. 우리 조선 총독부 건물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 2번은 1907년 국제보상운동 같은 게 해당이 되죠. 네, 국제보상운동 1907년 통감부 방해. 3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것도 오늘 얘기했는데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건 1871년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어지현 장군의 숫자기 얘기도 있었고요. 4번 헌병경찰제가 시행되는 거는 1910년 한일합방이고요. 이게 폐지가 되는 건 1920년의 일인데 3.1운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신간에 1927년 만들어진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좌우합작기구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조사단을 파견, 지원하는 거. 이거는 뭐 물론 광주학생운동 말고도 신간에는 그 해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도 조사단을 파견하죠.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3주차 강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 제가 사회주의자들이 나오면서 1925년 치안유지법이 나오고, 여러분들 그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 그 파일을 잘 확대해서 보세요. 컴퓨터로 다운받고요. 1826년 60만세 운동, 그 과정에서 정회 선언이 나오게 되고요. 또 조선민흥회가 조직이 됐죠. 그리고 1927년 신간회,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신간회, 6개 민족유일당 운동기구로 근우회가 조직이 되는데, 바로 그 신간회가 참여한 게 화살표 보이잖아요. 빨간 화살표. 광주학생운동, 신간회 참여. 3.1운동 이후 최대의 만세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도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저랑 여러분들은 그 3주차 때 오른쪽 하단에 있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거기 보아도 신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간에 관련된 수능 문제 2018년도에도 나왔는데 2년 만에 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1925년 60만세 운동을 실패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발표한 게 정오의 선언이고, 그런 게 모태가 되어 조선민흥회가 조직이 되는데요. 1927년 신간회로 발달하게 됩니다. 신간회 자매기구는 6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근우회였었고요. 근우회. 네, 그리고 강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죠. 1번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1945년 해방 이후에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로 반대를 합니다. 공산주의 진영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았었고요. 3번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의 일입니다. 1907년. 그래서 이거는 신민회가 이끌게 되니까요. 신민회, 신간회 이름 비슷하다고 헷갈리지 않으셔야겠고요. 4번 백오인 사건은 1911년 일어난 사건인데요. 신민회가 해산되게 되죠. 신민회는 비밀결사였어요. 한편 1927년 신간회는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형식상은 합법단체였습니다. 그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5번의 만민공동회는 1896년 만들어지는 독립협회가 1898년에 시민들을 모아서 주도했던 회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들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꼼꼼하게 잘 보셔서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요. 17번 문제 볼까요?
다음 미추신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입니다. 일제강점기인 건 당연한데 위안부가 나오는 건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가 되거든요. 민족말살 통치로 1940년대가 되겠습니다. 1번 별기군을 창설하는 건 고종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만든 부대가 별기군이고요. 이번에 전시관은 고려 시대 때 시행된 토지제도였죠. 3번 궁국 기무처는 가보개혁 때 만들어진 기구였습니다. 1894년의 일이고요. 미국 공출이 쌀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 시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답이 잘못됐네요. 4번. 5번에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한 건 역시 1894년 제2차 김홍집 내각에서 발표한 게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 결과 한성 사범학교 이런 관립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일미개혁 때는 소학교 0이 반포되게 되죠. 소학교에 관한 지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제의 억압으로 그러나 민족 교육기구들은 큰 위축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 시기 묻는 17번 문제 정답은 5번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세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3주 가정에 보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정리해 드렸는데 오른쪽 맨 밑에를 보시면은요. 1938년 국가총동원법, 이어서 40년대가 되면 창씨개명, 강제징병, 정신대, 위안부, 강제공출, 식량 배급, 제가 정리해드린 키워드가 보일 겁니다. 네, 그래요.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 제가 이때까지 수업 때 강조해 드린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요. 필요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좀 반복해서 좀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정독을 좀 하셔야 되죠. 교과서 정독. 그래서 교과서를 한 10번 이상 정독하고 제 유튜브 수업이나 이런 걸 참조하고요. 내년도 조선왕조, 궁궐과 왕릉에서 배우는 조선왕조의 역사 차분하게 좀 이해도 해보시고요. 수능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그렇게 한국사 능력시험 수능 정리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하던 거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복하면은 훨씬 더 쉽게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죠.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봉오동 골짜기 안으로 들어왔다. 이건 봉오동 전투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건 1920년에 만주 지역에서 일제에 맞서 일어난 무장투쟁이었거든요. 총을 들고 일본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일본 국외 무장 독립군의 활동, 상당히 쉬운 문제죠. 이번 병자호란하고 북벌로는 17세기 광해군이 쫓겨난 다음에 인조 때 대두했던 거죠.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아주 큰 망신을 당하게 되죠. 3번 몽골의 침략과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려 때 최씨무신 정권과 연결되죠. 4번 거란의 침입과 강동 육주 획득. 거란은 3번 쳐들어왔는데 강동 육주의 획득은 거란의 1차 침입 때 고려 청종이 왕이었는데요. 서희라고 하는 분의 단판, 외교 단판에 의해서였습니다. 고려 때 한번 잘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5번 나당 전쟁. 이건 신라하고 당나라가 삼국 통일 과정에서 맞선 건데요. 그 결과 신라가 676년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만주라던가 평안북도라던가 이런 지역을 좀 놓쳐서 아깝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민족의 통일을 처음 이뤘다는 것에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정답 1번.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다음 그 3주 강의 보충 자료입니다.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뭐 신간회로 이어지는 그 자료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이건 만주 지역의 국외무장 투쟁에 관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죠. 네, 여러분들 그 자료 좀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 민주화운동이 나왔는데요. 이 사진은 대학 교수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단. 그래서 대학 교수단이 나오게 되면 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건 1960년 4.19 이것 때였죠. 4.19 이거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지 않아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반대한 거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고요. 3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건 1987년 6월 민주항쟁입니다. 4번 조선 형평사가 주도한 건 1923년 형평운동이라는 건데요.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합니다. 5번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건 역시 1884년 갑신정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뭐 불이 꺼졌네요. 1884년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번인데요. 이거 사실 뭐 지난주인가 배웠었죠. 7주 강의 때 민주화운동에서 4.19 때 뭐 제1공화국 정리 5.16 전태의 분신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그 2017년 수학시험용 문제에서 바로 대학 교수들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2020년 3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된 건데 아니나 달라 문제도 이번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니까요. 뭐 문제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고 교과서 정독하고 제 수업 정도 잘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5월 10일 총선거는 1948년 일어난 건데 여기에 영향을 준 건 4월달 김구하고 김규식 선생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난 남북협상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60만세 운동은 1925년 순종이 승하하면서 일어난 건데 정오의 선언과 신간회로 이어지죠. 4번 28 독립선언은 1919년 도쿄에서 일어난 건데 3.1운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5번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일어나는 건데 이걸 계승했다고 하니까 뭐 1987년 6월 민주항쟁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뭐 큰 내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리 2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큐멘터리 기획안. 근데 7.3 남북 공동선언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때, 남북 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4번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7일 노무현 대통령 때니까 결국 가에 들어갈 거는 1991년부터 2007년 사이 일이 되는데요. 뭐 조금은 쉽네요. 이번 경국대전은 시작한 거는 조선의 세조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반포가 된 거는 성종 때 일이죠. 이번에 카이로 회담은 해방 이후 해방 전이네요. 1942년 남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조선의 독립문제, 대한민국 독립문제를 놓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회담이었죠. 3번 미소공동위원회는 1945년 역시 대한민국 독립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연계되고요. 4번에 6.15 남북공동선언이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일어난 해방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잖아요. 오늘도 몇 번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5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만들어진 최초의 정치단체인데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여운형 선생이 주도했습니다. 안지용과 같은 중도 우파분이 참여도 했었고요. 그러나 미 군정은 1945년 9월 9일 미군이 우리나라 진주하면서 이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해산시켜 버리죠.
네, 그래서 20번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데요. 우리 7주차 강의 자료에서 네, 보면은 1991년 유엔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94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 98년 금강산 관람,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끝에 2007년 10월 4일 남북공동선언, 이게 2차 남북정상회담이죠. 네, 여기서 나온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래서 2020년도 기출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 이해는 잘 되시는지요? 이해 잘 되세요? 대답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 우리 정윤이 이런 정도 문제는 다 맞출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당장은 못 맞추고 좀 더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복습하면 어렵더라도 다 배운 건 맞아요? 그쵸, 네, 우리 학교 정윤이? 수업 시간도 들은 적 있어요. 네, 우리 수업 때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제가 문제에 대해 증거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했는데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2021년 문제죠. 올해 수능 문제도 큰 차이 없어요.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정독해서 잘 읽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27분인데요. 우리 35분까지 조금만 쉬고 그 다음 이야기 한 15분, 20분 하고 오늘 전체 과정 정리하겠습니다. 35분에 보죠.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